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9월 19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갭 하락 출발을 했고요. 갭 하락 출발 이후에 장중 변동성을 크게 확대를 한 상태에서 아래꼬리 길게 달고, 나스닥의 기준으로 보면 양봉 전환을 했고요. 다우나 S&P 500을 기준으로 보면 양봉 전환까지는 되지 않으면서 아직은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으로 보면 윗꼬리가 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일단은 하방 경직을 조금은 잡아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은 어느 정도 조금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장중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요. 경제 지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9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전월 대비 59.5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 보면 상승을 했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조금 개선됐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전월이 58.2였으니까 개선이 좀 됐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다만 컨센이 59.9였어요. 그러니까 컨센보다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거 발표 직후에 시장 반응이 그렇게 뭐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던,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이제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 부분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6으로 이전 전월의 4.8%보다 0.2%포인트 정도 하락하게 나오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8%로 이전 2.9%에서 0.1%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그나마 좀 시장에 안정감을 조금 줄 수 있는 부분 정도의 모습은 보였습니다. 다만 세계은행, 그러니까 목요일 날 새벽이죠. 세계은행에서 발표했던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이날 발표가 됐었던 IMF에서의 경기 침체 관련한 부분, 경기 침체까지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좀 있긴 한데, 내년 경제 성장률,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을 다 하향 조정을 하면서 투심을 많이 위축시켰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 미국 시장의 급락을 주도했던 부분이 이러한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던 게 페덱스의 급락이었죠. 페덱스가 21% 이상 급락을 보였는데 상장 이후 최대 폭의 하락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페덱스가 글로벌 이
경기를 반영해주는, 글로벌 경기를 반영해주는 듯한, 이 선반영해주는 듯한 이 지표 역할을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페덱스가 6월 달에 발표했던 컨센을 취소하고, 급격하게 하반기 들어와서 위축될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은행이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표했던 경기 전망치와 함께 우려감을 크게 낳았던 부분, 이 부분이 미국 시장을 장중 크게 급락을 시켰던 부분, 여기에 옵션 만기일에 따른 수급적 변화, 이런 부분들이 금요일 날 크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가 조금 꺾여서 나왔다라고 하는 측면은 연준의 공격적이고 강력한 금리 인상의 이 명분을 조금은 약화시켜 줄 수 있는, 연준을 조금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 금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됐었던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수요 위축에 대한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 개미 눈물만큼 개선세를 좀 보였던 부분들이 그나마 좀 시장의 하단을 좀 제한시켰던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제목에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린 게 FOMC, 어제도 제가 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FOMC와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잠깐 먼저 좀 드려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IRA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얼마나 우리가 조금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 하나 체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얼마나 지금 현기차가 제외가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우리가 좀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이것보다 이제 우리 증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미 통화 스와프다. 제가 이건 5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 3시 무렵쯤에 나왔던 이 기사 때문에, 속보성 기사 때문에 한 30분 상간에 환율이 급락 마감을 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하락 출발을 한 이후에 보합권까지 지금 올라와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환율 자체가요, 1,300원 뚫리고 1,350원 뚫리고 이러면서 위에 천장에 대한 어떤 그 안도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우리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 환율에 비해서도 우리가 조금 유독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정도는 최소한 얘가 지금 오버슈팅 나온 부분들 정도는 얘가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줄 수 있을 걸로 보여진다. 물론 이게 체결된다라고 해가지고 환율이 다시 하향 안정화되면서 다시 1,300원 밑으로 떨어질 것 당장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더 올라가는 지금 1,400원, 1,450원, 지금 1,500원까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기대감들 정도를 최소한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더 이상 상단을 제한을 딱 시켜주고 하향 안정화, 그러니까 1,350원대에서 1,400원 안쪽 사이 또는 1,350원 전후 라인 정도에서 안정화를 좀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무역수지 개선에도 상당히 좀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FOMC에서의 금리 인상 폭, 요번에 금리 인상 폭,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점도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렸는데 4.5까지 이제 반영된 부분을 설명해 보면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졌는데 그 경우의 수를 보면 요번에 만약에 75bp를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는 상태에서 점도표가 4%까지 찍힌다라고 한다면 요번 달 75bp 그리고 11월 50, 12월 25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상당히 좋은 그 우호적인 경우의 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물론 이게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전망치들, 그러니까 이 인플레가 좀 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제 당장 내일 모레니까요. 그렇게 놓고 따졌을 때 보면 75에 50, 25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의 피크아웃은 진행될 수 있다. 이거 형태라고 한다면 시장은 안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두 번째, 4.25 가능성 제가 지금 제외를 시켜놨는데 4.25도 있습니다. 4.25도 있고 4.5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축소를 한 건데 4.5라고 한다면 이번 달 75, 11월 달 75, 12월 달 50입니다. 이렇게 되면 75에서 50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기는 하지만 내년까지 이 피크아웃의 이 시장 기대감은 내년까지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100bp 인상을 할 경우에는 그날 당일날 충격을 조금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도표가 만약에 4%라고 한다면 아마 그 이후부터는 제법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한 반등세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왜? 4%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번 100bp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기대치는 그 다음 이 11월 달은 25bp, 12월 달 25bp입니다. 사실상 금리 인상은 거의 정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었을 때는 문제는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강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나서 놓고 보면 기대 인플레를 다시 한번 꺾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4.5 100bp를 올리면서 4.5일 경우에는 175, 25로 가든지 150, 50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 상당히 어려운 구간으로 가죠. 문제는 지금이 9월이고요. 다음 FOMC가 11월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00bp 다음 75bp까지는 힘들어요. 힘들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한번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 지금 복잡해지고 좀 많이 어려운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보면 계속 마지막 산을 계속 못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구간이 왔고 길게 지금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 건데 요번 구간에서 FOMC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4% 정도의 점도표가 나오면서 이 지금 하락세를 일단락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보면 일단 수급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 외국인들 오늘 현재 선현물 올 매도 중입니다. 그러나 현물 매도는 지금 제한적인데 코스닥 매도가 조금 많은 게 좀 불편해 보이기는 하고요. 코스피는 의미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매도 같은 경우는 장중 2천억대 이상의 매도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살짝 조금 줄어들고 있죠. 이게 지금 환율에 지금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그리고 기관들의 현재 선현물 매수가 있습니다만 선물 매수 정도를 제외하고는 역시 의미를 크게 갖기는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다. 현재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중립 정도의 수준입니다. 눈치 보기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거래량 많이 줄인 상태에서 극도로 눈치 보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번에는 김칫국 먼저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파월 의장 기자회견 때까지 김칫국 먼저 마시면 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눈치를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조금 답답하더라도 월화수 조금 답답하더라도 이 흐름대로 가야 더 좋습니다. 그렇게 가야 전약 후강을 바라볼 수 있고 이후 시장 안정화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지수 보면요. 강보합권 출발 이후에 한 차례 눌림이 강하게 좀 나왔고요. 그 눌림 이후에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요 구간 지나면서 오늘 바닥의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것 같기는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무방에서도 드렸고요.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 일단은 뭐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우호적인 흐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단을 조금씩은 제한시켜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일단 오후장까지도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오늘 저점은 일단은 조금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일단 조금 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섹터들, 지금, 우러 전쟁 관련해가지고 조금씩 우호적인 얘기들이 조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씩 우호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여행 관련 섹터들, 지금 마스크 해제 관련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행 관련 섹터들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부분이 지금 지수 반등을 약간씩 유도해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뭐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씩 개미 눈물만큼씩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 발톱 밑에 때만큼씩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요.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한화솔루션, LG화학, 삼성전자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뭐 그렇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의미 있는 매도가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JYP엔터, 심텍 정도가 눈에 띄는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게임즈, 미래나노텍, LNF,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H, 디어유, 서울반도체, 컴투스, 유일로보틱스, 더구전자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우리 지수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은 2380포인트 조금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자리인데 일단 이 자리에 지지 테스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장중 이탈이 지금 있습니다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 자리 이탈되면 2330포인트 정도까지 일단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까지는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이 자리에 이 밤의 끝을 좀 잡기를 좀 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너무 오랫동안 시장 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정말 좀 힘든 상황이죠. 힘든 상황인데 이 자리 안착이 좀 돼주면 이후 약간씩 FOMC를 지나면서 약간씩 이 안정화 추세, 그래서 하락 추세 정도는 막아주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요렇게 지금 여기서부터로 이제 조금 급격했던 요 각도를 보면 여기서부터 내려왔던 이 각도를 조금 상쇄시켜 줄 수 있는 FOMC 이후부터 요 각도를 상쇄시켜서 요 위로 올라가 줄 수 있는, 얘 나중에 내려올 거고요. 얘가 올라가서 넘는 게 아니라 얘 내려오고 얘는 약간씩 올라오면서 옆으로 기고 하면서 넘어서는 이런 정도의 흐름 이후로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시장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카톡방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비번 누르라고 나오는데 일단 비번은 1334입니다. 제가 오늘 바꾸려고 했다가 오늘 저녁쯤 바꿀 예정입니다. 예, 오늘 일단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